이번 영상에서는 곡선형 알파벳을 만들면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도 실습하기 전에 혹시 지난 시간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요, 영상 설명 아래쪽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일러스트 강좌 예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툴로 폰트 디자인하기 게시물에 있는 폰트 디자인하기 압축 파일을 받아주시면요, 2-1번은 지난 영상에서 같이 풀이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2 일립스 툴로 곡선 알파벳 디자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2-2 일립스 툴로 곡선 알파벳 디자인하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곡선형 알파벳을 디자인할 건데요. 도형 툴을 꾹 누르시면 일립스 툴이라고 있어요. 선택을 하셔서 5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가이드선을 그려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드래그를 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R 눌러서 자를 켜주시고, 직선형으로 알파벳 디자인을 할 때는 직선형 알파벳의 모서리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으면 됐거든요. 얘는 어디다 갖다 대냐면 여기 숫자 부분에서 드래그 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 원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다 이렇게 톡 붙여주시고, 세로 쪽에서도 왼쪽에서 원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다 이렇게 톡 붙여주시고, 자, 아래쪽에서도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가 제일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톡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톡 붙여주시고. 그래서 바깥의 큰 원은 이 지점에서부터 드래그를 시작을 해서 이 지점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작은 원을 그리실 때는 작은 원도 마찬가지로 안쪽 동그라미 부분에 위쪽에서 제일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가이드 놓고, 그다음에 오른쪽 안쪽 동그라미에서도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하나, 왼쪽에서도 하나 찾아주고, 작은 원은 여기 왼쪽 상단에서부터 드래그를 시작해서 여기 우측 하단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쓸 거예요. 자, 마이너스 프론트는 뒤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빼는 거다 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큰 원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빼야 되는 이 작은 원이 앞에 와 있어야 돼요. 큰 원을 먼저 그리고 작은 원을 그려야지 큰 원이 아래쪽, 작은 원이 위쪽에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일립스 툴로 큰 원부터 그려줄게요. 왼쪽 상단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교차 가이드에서부터 드래그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 자, 여기까지 하나 툭 그려주시고, 자, 면색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작은 원이 안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가이드를 그려놨으니까 이 가이드선 가지고 그려줄 수가 있죠. 가이드선의 왼쪽 상단에 있는 교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점까지 교차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고, 지금 색상이 똑같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원과 작은 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냥 클릭할 거예요. 클릭, 이렇게 뻥 하고 도넛 모양의 O자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색상을 똑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색상 바꾸고 싶은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해서 아이드로퍼 툴 단축키 I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색상 추출하고 싶은 부분에 스포이드를 콕 클릭해주면 똑같은 색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U를 한번 그려볼게요. U. 그리고 이 가이드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건데, 이렇게 선택했을 때 가이드선에 색상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잠겨 있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락 가이드라고 하는 항목 대신에 언락 가이드라고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이드선을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됐다라는 의미로 빨간색이 될 거예요. 선택이 됐으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이드는 잠궈 줄게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그릴 가이드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니까요. 오른쪽 클릭해서 락 가이드. U는 어떻게 보면은 직선형이랑 곡선형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선 당기실 때 직선형 폰트 디자인 하실 때처럼 모서리 부분이 있다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서 드래그를 해서 가이드선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또 곡선이네요. 제일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 맞춰서 가이드를 가져다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에 제일 볼록 튀어나온 부분, 바깥쪽에 제일 볼록 튀어나온 부분 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근데 원을 그릴 때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그렸는데 얘는 왼쪽 상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요, 아래 하단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른쪽 아래도 괜찮고요, 왼쪽 아래쪽도 괜찮아요. 필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에 보시면 둘 다 색이 없기 때문에 그려봤자 안 보일 거니까 면색으로 지정해주고요. 저는 왼쪽 하단에서부터 드래그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드래그, 이 오른쪽에 직선, 여기 오른쪽에 직선 가이드 부분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아래쪽에 제일 볼록한 부분에 곡선이 맞춰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쪽 것도 이 곡선을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Shift X를 눌러서 면색과 선색을 교차해서 면색은 없음, 선색이 있음으로 잠시 돌려놓고 작은 원도 하나 그릴게요. 작은 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드래그, 이번에는 안쪽의 라인을 쭉 올라가다가 이쯤이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뚫려 있지 않습니다. 자, Shift X 눌러서 다시 선색은 없애고 면색만 돌려놨어요. 자, 그래서 또 마우스 여기서 왔다 갔다 해보면 작은 원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원이 앞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드래그, 둘 다 드래그 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뽕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원을요, 이렇게 해서 위쪽을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잠깐 제가 Shift X를 눌러서 선으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너무 두꺼워서 한 0.5 정도,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보면은 스트로크의 두께 바꾸실 수 있거든요. 한 0.5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얇게, 0.25? 좀 더 얇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과 맞닿는 직선을 찾아서 이제 그려주셔야지 되는데요. 사각형을 그려서 빼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원의 중심점이 맞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위쪽에서도 찾아지고 조금 더 아래쪽에서도 찾아지는데 저는 조금 더 아래쪽에 맞춰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봤더니 이렇게 선색이 있고 면색이 없는 상태여서요. 좀 면으로 돌려줬고요. 자, 아래쪽에 원도 다시 면색상을 넣어주고 스트로크를 빼줬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코랄 핑크 컬러, 이 도넛 모양에서 이 보라 색깔, 남보라 색깔의 사각형을 뺄 거예요. 두 개 같이 선택을 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저 앞에 나와 있는 보라색을 뺄 거니까요. 마이너스 프론트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U자의 아래쪽 모양을 이렇게 잘려요. 자, 나머지는 렉탱글 툴, 단축키는 M이죠. 이렇게 사각형을 너무 길지 않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복사할게요. Alt 누르고 드래그. 자, 이거 스마트 가이드 선이 있어서 이렇게 톡 하고 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셨으면 지금 요 세 개의 도형이죠. 하나, 둘, 세 개의 도형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U9. 자, 이렇게 하면 U가 제작이 끝났고요. 자,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할 때 Shift 누르시고 색깔도 저 U랑 똑같은 색깔로 바꿔줄게요. 아이드로퍼 툴 단축키 I 눌러서 넣고 싶은 색상 부분에다가 클릭.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우실 만한 게 이 J 부분인데요. J는 어떻게 보면 U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위에다가 직사각형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차점을 만들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드래그를 할 건지 내주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줌인 하셔가지고 가이드선이랑 요 J의 오렌지색 라인이랑 붙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가이드선을 이렇게 해서 끌어다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제2의 끝부분에도 모서리에 맞춰서 가이드선을 넣어주시고 이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일립스 툴로 오른쪽 하단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드래그. 그래서 얘는 조금 위로 더 올라가서 네, 이 정도면은 맞지 않을까. 완벽하게 딱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대략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Shift X 눌러서 선과 면을 색을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요 부분 교차 가이드에서부터 드래그 여기도 한 요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중심점이 완벽히 맞진 않지만 하나 만들어졌고요. 두 도형 다 면색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 누를게요. 자, 클릭 하면 이렇게 뻥 뚫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 부분을 잘라내는 이렇게 해서 왼쪽 부분 잘라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위쪽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자, 이것도 사각형으로 그냥 그려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이드선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번엔 렉탱글 툴 선택하셔서 자,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이 오른쪽 이 가이드선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 정도로만 덮어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덮인지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오파시티 조정해서 이렇게만 덮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더 덮을게요. 렉탱글 툴로 이 가이드선에 맞춰서 이렇게 자, 임의로 제가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 남보라색의 선 지금은 선으로 돼 있는데 자, 면색을 돌리면 자, 남보라색의 도넛 같은 이 모양에서 하늘색과 노란색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남색 개체랑 하늘색, 노란색 모두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살짝만 걸쳐지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앞에 있는 걸 빼야 되죠. 앞에 있는 걸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서 앞에 있는 요소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우산 모양처럼 나와있던 이 부분 좀 빼줬고요. 나머지는 이 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는 기역자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윗부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세로로 나오는 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겹쳐지게 그려야 된다고 했죠. 살짝만 길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수평 방향의 직사각형, 수직 방향의 직사각형, 그리고 제2의 아래쪽에 타원형을 4분의 1 정도 내놓은 이 부분까지 모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의 유나잇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으로 옮겨서 아이드로퍼 툴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아이드로퍼 툴 단축키 I 누르시고 내가 추출하고 싶은 색상을 이렇게 추출해 주시면 이렇게 제2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영상을 이제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 Q, C, G, D, P, R, B, S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원이요. 앞에 있으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작은 원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떠요. 작은 원을 먼저 그리고 큰 원을 그리신 분들은 마우스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작은 원의 아웃라인이 뜨지 않으니까 그 점 주의해 주세요. 비슷하게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도형을 그려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거 맞추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면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이드선을 잠시 없앴는데요. 자, 선의 두께도 얇아지고 가이드선도 없애고 보니까 여기 부분도 살짝 이렇게 비어있고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고 여기 안쪽에 조금 더 비어있네요. 요거를 좀 맞춰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앵커 포인트, 앵커점 아래쪽에는 보시면 동그란 모양으로 핸들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은 앵커 포인트, 동그라미는 핸들이에요. 자, 이 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으로 도형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벡터 방식이라고 하면 점과 점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잇는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 핸들이라는 것은 이 앵커점 쪽에서, 앵커 포인트 쪽에서 이렇게 방향을 당기면 직선을 이 핸들이라는 걸로 쭉 잡아서 당겨주면 이렇게 활처럼 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곡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핸들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하얀색 동그라미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진행하는 방향대로 조심스럽게 아래쪽으로 살짝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던 선이 조금 바깥쪽으로 나오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앵커 포인트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조금 잘 맞아요. 자, 여기를 맞춰놨으면 여기가 또 뜨니까 여기를 또 맞춰야겠네요. 또 이렇게 살짝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이 하얗게 비어 있으니까 이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만큼 빈 부분은 핸들, 요 앵커점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에 있는 핸들로 이렇게 당겨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핸들 조정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처럼 조금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핸들 조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나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앵커 포인트도 옮기고 핸들의 길이나 각도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혹시나 한번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특별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